시작을 하겠습니다. Hello. I'm Kim Eun-jin, an AI instructor at ChatGPT. It's a pleasure to meet you. Thank you for applying to learn how to utilize ChatGPT and generative AI for smart commute warbles. 네,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만든 영상 명함입니다. 제 목소리 아니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네, 제가 영어로, 저 영어 못합니다. 외국어 한 개도 못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누구나 영어를 못해도 글을 못 써도 그림을 못 그려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각종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학교 등의 챗GPT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지금 강사를 찾고 있고, 제가 가보면 작년과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작년에는 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AI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격차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들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유료 사용자, 그리고 무료 사용자의 그 격차도 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챗GPT도 무료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답변의 길이나 답변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료하고 무료의 사용자의 그 차이도 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회차에 걸쳐서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사용법이라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도 몇 가지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몇 가지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챗GPT에서 이것도 돼? 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런 기능까지도 한번 해볼 거고,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제미나이 위주로 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이신지, 어떤 걸 궁금해하고 계신지 조금 여쭙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좀 기대하고 오셨는지, 그거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다가 어떤 게 나는 궁금했다. 요걸 조금 알고 싶다라던가 오늘 좀 이 부분을 기대하고 왔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음. 오늘 저하고 이렇게 계속 채팅창으로라도 대화를 자꾸 나눠주셔야지. 네. 오늘 조금 더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여쭤볼 텐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도 아직 없으신 건가요? 알아야 할 조금 궁금증이 생기실까요? 네. 좀 목적으로 갖고 오신 거 이런 것들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중간에라도 생각나시면 말씀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챗GPT가 나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번, 숫자 1번 남겨줘 보세요. 나는 챗GPT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 오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번. 네, 채팅창에 1번. 나는 가끔 사용해봤다 하시면 2번.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는 고급 음성 모델을 사용해봤다 하시면 3번. 나는 지금 현재 유료 사용자다 하시면 4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사용해 보시고,
네, 음성 모드도 사용해 보시고, 유료 사용자분도 계시네요. 네. 유료 사용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요. 네, 유료하고 무료 가장 큰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답변의 길이나 답변의 품질이 다르고요. 그리고 유료 사용자, 무료 사용자 또 하나는 무료 사용자는 첫 번째, 모델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료 버전 챗GPT 지금 5가 지난주에 새로 나왔죠. 5 기능을 10챗 정도, 10번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번 정도 대화를 하고 나서는 챗GPT 5 미니 버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의 질이나 길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 5를 쓴다는 것은 파일 업로드라던가 또는 이미지를 그린다던가 검색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미니 버전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대화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대화도 답변의 길이나 답변의 품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화면을 켜시고 계속 같이 해주시면 제가 오늘 지금 화면도 지금 옆에다가 제가 듀얼 모니터를 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파악을 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네, 최근에 5월 달에 네, 5월 달에 구글에서 내놓은 10가지가 있는데요. 최신 기능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한 여성이 보이고 화면에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이 쓴 검은색 안경에서 촬영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성이 걸어가며 명령을 내리자 Send Shirama text that I'm getting started and silence my notifications, please. Okay, I've sent that message to him and muted all your notifications. 구글이 공개한 스마트 안경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돼 있고 휴대전화와 연동돼 손을 대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번역 시연에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हाँ, बिल्कुल। अब मेरी पूरी दुनिया खुल जाती है और मैं सब कुछ समझ सकती हूँ आसानी से। 앞서 구글은 2013년 첫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를 선보였지만 저조한 판매로 2015년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젠틀몬스터가 안경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스마트 안경을 기반으로 한 앱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늘부터 구글 검색창에는 AI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You can ask AI mode longer and more complex queries like this. All of this is available today as a new tab right in search. 기존 키워드 검색을 넘어 AI가 긴 질문을 이해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티켓 예매나 음식점 예약은 물론 셀카 한 장만 올리면 AI가 옷을 입혀주는 쇼핑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글의 공격적인 AI 행보에 시장에는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글라스 안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번역이 돼서 내 안경 안에 보인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지만 그 구글이죠. 검색하는 구글 안에서 이제 전에는 키워드를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었다면 구글 검색에서도 이제 문장으로 검색을 하면 그것도 AI가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 두 대의 로봇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이제는 두 대가 같이 서로 사람처럼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트렌드가 하나 또 있는데 이따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my 네. name is Hyunwoo No, and I'm a 이것도 research 지금 올해 트렌드입니다. 여기 현재 아까 보셨던 그 남자분이 이거는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요. 오픈 AI에서 몇 개월 전에 오퍼레이터라고 에이전트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이 챗GPT 5가 나오기 전까지는 $200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 오퍼레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남자분이
컴퓨터 이제 챗GPT에다가 나는 어떤 파스타를 만들 거고 우리 집에는 어떤 재료가 있어. 나머지는 너가 구매를 해.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구매까지 하는 걸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AI 에이전트입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결과물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그런 필수인 그런 시대이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스며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현재 지금 핫하지만 그 전에부터 인공지능은 우리가 쓰고 있었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는 전기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장악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역량이 필수인 시대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도 내가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내가 배워서 그걸 그 회사에 가져가다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BYOA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제는 인공지능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인공지능을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과 오픈 AI죠. 챗GPT에서 이제 AGI로 가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다 안 넣어놨네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오픈 AI 것만 볼게요. 챗봇이죠.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대화, 채팅만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추론입니다. 챗GPT 지금 유료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O1, O3, O4 기능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추론을 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추론. 세 번째 단계가 AI 에이전트. 조금 전에 제가 에이전트 보여드렸죠. 지금 저희 프롬프트 창에 가시면 무료 버전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적이지만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에이전트라고 있으실 겁니다. 나 대신에 얘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혁신가로서 얘가 알아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는 낼 수 없지만 앞으로는 네 번째 단계는 얘가 사람처럼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는 그런 수준을 말씀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조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릴 프로젝트를 이제 인공지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서 이 정도 단계면 이제 사람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추론자 2단계와 3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들어보셨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어디 뭐 교육 장소라던가 이런 데 가시면 써 있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에 써 있죠. 생성.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써놓았지만 이 이외에도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글자죠. 이미지, 그림이죠. 비디오, 영상, 그리고 각종 소리. 내 말소리라던가 사람의 소리라던가 바람 소리, 뭐 방귀 소리 이런 효과음들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안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하는데요. 이 LLM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계신 챗GPT고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언어 모델 중에 하나가 챗GPT입니다. 뭐 알고 계시면 돼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챗GPT는 정답을 말하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답변하는 것을 무조건 가져다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질문할 때마다 만들어내면서 답변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언어 모델들이 있고 이미지 생성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동영상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소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이 언어 모델들이에요. 얘네들은 네. 챗GPT 그리고 이 챗GPT는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이 오픈 AI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앤스로픽, 클로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Q&A 있고요. 이 리트는 언어 모델은 아니고요. AI 검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네, 챗GPT를 끌어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대학생이라던가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어 모델, 아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구글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 많은 언어 모델들 말씀드렸죠? 그록도 있고요. 그런 언어 모델들이 작동하는 원리, 알고리즘이 이 GPT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챗GPT라는 이름, 챗GPT가 가져다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 챗은 채팅, 대화를 뜻하는 거고요. GPT는 언어 모델들의 알고리즘, 작동 원리입니다. 네, G는 생성이고요. P는 사전 학습. T는 얘는 사전에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내놓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사라던가 우리들이 써놓은 그런 글들, 공공 데이터들, 사람의 언어들을 학습했습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죠. 그래서 얘도 그 언어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패턴을 찾아서 다음에 어떤 단어나 문장이 올지 확률을 계산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게 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로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통계학적 앵무새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그냥 확률로 대답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생성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이 땡땡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라고 할 때, 네, 여기 땡땡, 국모 또 있을까요? 국모, 네. 두 단어면 어떤 거든 가능하죠? 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저희 같은 연령대라던가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던가 거기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확률적으로 우리도 계산을 해서 분모라는 걸 내놓는 거죠. 네, 저희랑 똑같습니다. 얘도 네, 의병, 경즈.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든 괜찮지만 확률적으로 저희가 그 드라마를 본 분들이라면 국모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네, 그런데 이 문장을 외국인한테 갖다가 물어보면 국모라는 답변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네, 저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챗GPT도 이렇게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확률 높은 걸 답변을 내놓는다. 네. 창의적인 대답이 그거는 얘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확률 높은 거를 가장 많이 답변해라 하면은 그걸 먼저 답변을 내놓고요. 저희들 지금 제가 이따가 프롬프트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30분이 계시죠? 다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왜냐?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게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고 저녁에 물어봐도 답변이 다르다는 거. 왜냐?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확률 높은 거를 몇 퍼센트, 확률 낮은 걸 몇 퍼센트. 그래서 어떤 분은 확률 높은 걸로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확률 낮은 거 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률 높은 걸 가장 많이 세팅을 해놓았겠죠. 퍼센트를.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때그때 생성된다. 그래서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꼭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할 때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1번, 없다 2번.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없다, 있다. 없으면 2번, 있다 1번. 없다가 맞네요. 그죠? 네. 챗GPT를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네, 2번이 많습니다. 네. 2번이 많다고 2번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연령 제한이 있어요. 네. 챗GPT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입하실 때 내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입력하셨을 거예요. 그죠? 챗GPT는 우리나라에선 18세 이상입니다. 구글 아까 제미나이 말씀드린 제미나이랑 미트는 14세 이상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그 나이 때는 이제 사고력이라던가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달해야 될 나이인데 챗GPT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그냥 복붙해서 가져다가 쓴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연령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 별로네. 얘 거짓말 잘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환각 현상, 거짓말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GPT 원리를 말씀드렸죠? 사전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놓는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챗GPT한테 최근 데이터는 언제일까요? 최근 데이터 오늘, 어제, 언제까지 학습되어 있을까요? 데이터가 얘가 학습한 데이터가 언제까지일까요? 한 달 전? 두 달 전? 잘 모르실까요? 네. 마지막 대화까지. 내가 대화한 마지막 대화까지. 네. 내 대화를 학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데이터는 아니죠. 네. 챗GPT가 학습한 최근 데이터는, 오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오늘이라고. 그렇지만 챗GPT는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근 데이터를 물어보면 얘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23년 3월이죠. 네.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없으면 네. 할루시네이션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얘네들이 학습한 건 가장 많은 건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국모처럼 떠올리시면 돼요. 학습이 안 된 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학습이 안 된 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기 뭐야 모른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얘들 많은 것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학습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람처럼 환각 거짓말을 합니다. 100% 없앨 수 없어요. 이걸 많이 줄이려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5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네, 이 환각 현상은 있습니다. 네. 이전 내용은 거짓말을 안 하나요? 거의 그렇죠. 학습되어진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얘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학습한 게 있으면 대답을 할 거고요. 학습된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전 세계가 쓰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학습하기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하는 이미지 FX도 있어요. 걔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그려요. 그런데 다른 이미지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한국적인 거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학습되어져야지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글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한계 사용하실 때 한계가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네, 6월까지의 데이터밖에 없고요.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정답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꼭 중요한 것이면 네, 확실히 팩트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질문한 거, 내가 전문가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정답을 말한 건지 거짓말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곳에 질문을 한다면 얘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거의 얘가 말을 너무 제일 잘하는 게 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팩트 체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주의사항과 얘는 얘한테 지금 너 보고서 작성해. 어떤 글을 만들어내. 라고 이렇게 얘한테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한테 그렇게 질문도 하지만 파일 업로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파일이라던가 프롬프트에 개인정보 또는 회사에 있는 기밀이라던가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얘는 다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프롬프트나 파일 업로드 하실 때 개인정보 또는 비밀이 있는 파일, 개인정보 있는 파일 이런 것들 올리실 때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된다. 프롬프트에 개인정보 넣으시면 안 된다. 학습에 사용된다는 것은 내가 얘한테 질문을 할 때 나의 개인정보를 여러 번 넣게 되면 얘가 그걸 학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 버튼 끄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최근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 때에는 네, 사진을 가지고 이용해서 영상을 만든다던가 프롬프트, 말로다가 영상을 만든다던가 해서 만들었는데 소리는 없었어요. 소리도 같이 영상에 만들어내지를 못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구글에서 만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최신 소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구글에서 비오3를 같이 발표했는데요. 이거 비오3 그 첫날 나온 날 제가 만든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죠. 그것처럼 그 로마의 전쟁 씬을 만들어줘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얘가 영상에다가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소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까지 넣어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 한 줄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따로 여기다 소리를 넣은 게 아니라 아예 소리까지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요즘 최근에 나온 비오3입니다. 대화도 가능해요. 사람을 넣고 이런 대사까지 만들어 그러면 대화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까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 스마트폰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스마트폰에 챗GPT나 제미나이 다운로드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챗GPT는 아까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오픈 AI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제 수강생 중에 연결제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정품 챗GPT가 아니었습니다. 챗GPT는 개인적으로 프로 요금제 사용하실 때 연결제 없습니다. 네, 오픈 AI. 어떤 앱이든 다운로드 받으실 때 만든 회사가 같이 나옵니다. 제가 구글 제미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 구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구글. 그리고 챗GPT는 오픈 AI. 네, 만든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첫 번째 거 거의 설치하시거든요. 네, 속으시면 안 되고 오픈 AI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 두 가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다음 주까지 제미나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챗GPT 처음 하실 때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빠르게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 내 아이디 선택하시면 돼요. 오픈 AI 챗GPT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 구글로 계속하기가 다 뜹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된 아이디 하나 선택하시고요. 네, 내 이름과 생년월일, 월, 일, 연이죠. 순서가. 네, 천천히 스크롤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또 요 바가 내려가지거든요. 연 선택하실 때 살짝 살짝 하시면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생년월일 넣으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이 위에 있으실 거예요. 설치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 위에 회원 가입이라고 검정색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그걸로 계속하기 눌러서 내 아이디 확인하시고 생년월일 눌러서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미나이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미나이는 구글 거기 때문에 거의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 되실 거예요. 제미나이는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오늘 처음 가입하신 분들인데 나 지금 로그인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번 남겨주세요. 아까 오늘 처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남겨주시면 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다 로그인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제가 빠르다 그러시면 좀 기다려야 된다 하시면은 숫자 0번을 남겨주세요. 0번, 0. 그러면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고 좀 기다려 드릴게요. 오, 빠르게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로그인 다 되신 분들은 챗GPT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실 거고요. 무료 버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무료 버전에서도 거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업데이트 되더라도 전 세계가 한 번에 쫙 다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다르다고 네, 놀라지 마시고 내가 이 버튼이 없다 하시면은 나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조만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사진 모양을 한 개 눌러보시면 카메라 그리고 사진, 파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사진을 불러오실 때 쓰시면 되고요.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PC처럼 많은 기능이 똑같이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진을 지금 바로 찍어서 이 사진을 불러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누르시면 바로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바로 업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을 다시 업로드 하시는데 그렇게 절차 안 밟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올리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버전에서도 다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 모양은 내가 음성으로 말한 걸 글자로 써주는 받아쓰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음파 모양을 한 얘가 내가 챗GPT랑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음성 모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사진 모양 눌렀을 때 에이전트 모양이 챗GPT 5가 되면서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에이전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걸 누르면 뭐 캔바라던가 구글에 있는 캘린더라던가 요거를 버튼을 활성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캘린더에 어떤 일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 일정을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프롬프트 창 안에서 챗GPT에서 그리고 내가 무슨 슬라이드 PPT를 만든다. 캔바를 이용해서 PPT 만들어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프롬프트만으로 그런 기능이 가능한 것이 에이전트 기능이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뒤에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음성 모드를 켜시면 무료 버전에서는 그냥 대화만 가능하고요. 유료 버전에서는 밑에 버튼이 있어요. 네, 카메라 모양을 키우면 카메라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내가 전면을 보일 수도 있고 나를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 버튼이 여기 있고요. 전면을 할 건지 나를 비출 건지 그리고 점 3개를 누르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화면을 같이 챗GPT랑 화면을 공유하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켜놓고 제가 지금 마우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검은색인데 이 기종으로 해서 하얀색으로 뭐 몇만 원대 찾아줘. 그러면 얘가 찾아줍니다. 그리고 음성 모드로 대화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행을 갔다 카메라를 켜고 어떤 유명한 건물인데 설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건물을 비추고 챗GPT한테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카메라 기능 쓸 수 있고, 화면 공유를 한다면 내가 네이버에서 쇼핑을 한다. 뭐 영양제를 산다. 그럼 영양제 성분을 얘한테 보여주고 내 몸 상태가 이런데 나한테 맞는 건지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한 제미나이에서는 이 두 가지 카메라와 화면 공유 기능을 무료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미나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미러링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 분 중에서 가구 이런 것들도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음, 안마기죠. 안마기가 안 돼갖고 사진 찍어서 얘한테 줬더니 순서를 가르쳐 줬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작동을 잘 시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도 자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습관화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른다 또는 안 된다, 고장 났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무조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원인이 이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네, 활용하시면 좋고 나를 비출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못 입는다. 그럼 얘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추천받는다거나 조합이 맞는지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새 채팅을 열 수가 있는데요. PC 버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연필 모양이 새 채팅 여는 버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챗GPT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얘는 계속 기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얘한테 질문을 하면 전에 나눴던 대화랑 짬뽕을 시켜갖고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바뀐다면 새 채팅을 여셔가지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해 주셔요. 새 채팅 버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바꿔놨는데 전에 게 나왔네요. 전에는 이렇게 유료 버전에서는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O3, O4 이것들은 추론을 사람처럼 깊게 생각하고 답변을 내놓는 친구입니다. 그냥 4, 5일 때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고요. 이런 추론 능력을 쓴다면 얘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몇 초 생각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좀 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넣어놨는데 여기 안 들어갔네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5가 나오면서 이제 알아서 얘가 모델을 선택해서 답변을 내놓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5가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시 이 버전을 넣어줬거든요. 챗GPT에서. 이 버전도 유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가지 선택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 버전을 돌려달라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챗GPT한테 질문하고 파일 업로드하는 걸 학습에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이런 것들을 학습에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왼쪽에 선 2개 있잖아요. 이 선 2개 눌러주시고
선두개 눌러주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창이 열리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내 프로필 있어요. 로그인 할 때 그 프로필 눌러주시면 이 메뉴 중에서 데이터 제어라는 게 있거든요. PC 버전에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제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지금 로그인하고 처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다 켜 있을 거예요. 파랗게. 근데 저는 지금 꺼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모습이거든요. 나는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시거나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걸 학습에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왼쪽에 선 2개, 아래쪽에 프로필, 메뉴 중에서 데이터 제어. 첫 번째, 모든 대상자 모델 개선을 꺼주시면 그리고 오늘 처음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내 귀에 조금 들어오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조금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거 올려주신 거가 요거 잠깐만요. 여러 번 눌렀더니 창이 여러 개라니. 더 오래 생각하기. 이거 가끔 눌러서 답변 받아보세요. 지금 무료 버전이시잖아요. 더 오래 생각하기가, 얘가 추론처럼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이걸로 답변 받아보세요. 네, 답변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심층 리서치도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답변 내놓을 때 길게는 15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나중에 답변을 내놓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도 함께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챗GPT 4, 5가 지금 기본인데 이걸로도 답변을 받아보시고 이 공부하고 배워요도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학습할 때 쓰면 좋은데, 뭐, 전에도 그냥 프롬프트에다 넣으면 되던 기능인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걸 더 딥하게라고 보다는 공부하실 때 어떤 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라던가 얘랑 같이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 만드실 때 요거 클릭하시고 프롬프트를 하시면 이미지 생성이 되고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냥 그려줘 해도 이미지 생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최근 데이터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검색 기능을 활성화시키시고 질문을 하면 웹에서 찾아옵니다. 이게 AI 검색 또는 검색 AI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치 GPT라고 하고요. 검색해서 찾아와라고 하실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용하시면 얘가 검색하고 해서 찾아오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얘가 어디에서 이 답변을 가지고 왔는지 출처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거기, 회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링크예요. 클릭하시면 그곳으로 링크 페이지 넘어가고요. 맨 밑에 출처라고 따로 나와요. 그럼 그 출처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열리면서 출처들이 한 번에 쭉 나열이 됩니다. 웹 검색 사용해 보세요. 이거를 눌렀을 때는 파랗게 활성화가 되고요. 프롬프트 창에. 근데 여기다가 이걸 활성화시키시고 그리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기가 안 됩니다. 거기다 그려줘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걸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리려고 하니까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 버튼을 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 여기 숨어 있죠. 네. 프롬프트 창의 왼쪽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무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을 터치해서 동그라미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가 꺼진 겁니다. 파랗게 활성화가 되면 켜진 거고요. 왼쪽으로 해서 회색으로 된 게 꺼진 상태입니다. 네, 요거 두 가지 오늘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이 글자를 내가 복사해가지고 답변을 다른 데다 뭐 카톡이라던가 붙여놓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답변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은 텍스트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길게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부분만 선택해서 위에 복사 버튼 나오죠? 복사.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그 카카오톡이라던가 갖다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쭉 끌어다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 블럭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터를 누르면 얘가 전송이 돼서 답변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엔터를 눌렀을 때 내가 여기다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거나 프롬프트를 좀 변경하고 싶다거나 하실 때 있으시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 넣은 거를 길게 꾹 눌러주시면 연필 모양 메시지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편집, 이 프롬프트 수정하고 싶을 때는 프롬프트를 길게 누르시고 이 메시지 받은 거 답변을 복사하고 싶다 하시면 이 복사를 메시지 답변을 길게 꾹 눌러주신다는 거. 두 가지를 길게 꾹 누르시면 메시지 편집이나 복사하실 수 있다. 이게 왜 또 여기죠? 네.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 화면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이 아래쪽에 프롬프트 창 비슷하고요. 마이크 버튼 비슷하죠? 오른쪽에 이 음파 모양 대화할 수 있는 음성 모드로 가고요. 이 카메라가 아까 제가 비전 기능 얘랑 카메라 켜놓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화면 공유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면을 비출 건지 나를 비출 건지 버튼 똑같이 있습니다. 이 기능 제미나이에서는 무료 버전에서도 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교시에 제가 미러링해서 한번 보여드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미나이에서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 가능해요. 전화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 걸기 가능하고요. 1분 타이머 같은 타이머도 제미나이 화면에서 가능하고요. 제미나이한테 뭔가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그 찾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내가 전화번호 입력한 이름 있죠. 내가 남편이라고 입력을 해놨다. 그럼 남편에게 보내줘. 그러면 메시지로도 보내줍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기 버튼이 떠요. 보내기 버튼 누르면 메시지도 내가 원하는 분한테, 네, 내가 저장해 놓은 그분한테 메시지로도 이렇게 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메시지도 제미나이 안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이긴 한데 프롬프트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지금 뭔가를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그 내용을 쓰시고 요거를 누구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미성 엠프로라는 그 기업에서 가서 썼던 건데요. 어떤 걸 조사해서 요약하고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서. 그 보내기 버튼 이렇게 파랗게 버튼이 나오니까요. 보내기 버튼 눌러서 메시지도 한번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보내기 가능하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지금 10분 동안 잠시 쉬신 다음에 11시에 뵐게요. 요거는 쉬는 동안 내 손금이죠. 핸드폰으로 내 손바닥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까 카메라 보여드렸어요. 그 카메라 버튼 누르면 바로 챗GPT한테 가능하다. 그리고 내 생일 넣고 네 저는 뭐 건강운 재물운이라고 했는데 요거 재미있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심심하신 분들 그리고 재미삼아 네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11시 뵙겠습니다.
네, 선택 해보셨나요? 이거 끝나고 같이 해보자고 하셨나요? 아, 이거 서울에 가면 뭐, 한 3, 4만 원 한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챗GPT, 수강생분들한테만 시켜보고, 한 번도 저도 안 해봤거든요. 네. 네, 최근에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이걸 해보라고 했더니, 네, 삼성에서 제외했더니, 다른 분이 얼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관상. 네,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이게 될까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넣어보시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넣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었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얘네들이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신 분. 얘한테 뭔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없으면 질문할 게 없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거 얘가 될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얘한테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가시면 또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서부터 얘를 자꾸 이용을 해서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지 나의 일에다가 너 접목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거지. 일상생활부터 없는데 갑자기 뭐 업무에 활용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접근이 조금 쉬워야지 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부터 내가 뭔가 안 된다, 모른다, 고장났다, 그럼 무조건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고장나도 얘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습관화 될 때까지는 얘를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모른다, 고장났다 넣어보시고 컴퓨터 하다가도 안 되시잖아요. 저는 그냥 화면 캡처에다가 얘한테 주거든요. 예, 그럴 때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답변을 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얘한테 넣어보세요. 손바닥은 내 손바닥을 사진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넣고 네, 물어보시는 거였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히 그 미러링을 안 해도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앞으로 뺀 이유는 무료 사용자분들은 10번 얘한테 대화를 하고 나면 미니 버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생성하는 걸 제가 앞으로 좀 뺐고요. 이거는 제 사진, 이렇게 상반신 사진을 얘한테, 챗GPT한테 주고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된 이미지.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 건데 읽어보시고 부분 부분 수정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제 이름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복붙하시면 나중에 또 프롬프트 사용 못 하세요. 그리고 이걸 그냥 드렸더니 복붙하셔가지고 다 제 걸 만드셨더라고요. 제 거 만들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이름 넣으시고요.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고객센터 그 수업에 썼던 거라서 여기 네이버 뭐 이거 써 있잖아요. 네이비 색깔. 그 색깔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깔 넣으시고 삼성 카드 고객 서비스 이거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구로 변경하셔가지고 쓰셔야지 선생님들께 됩니다. 네. 여기 쓰시면 제 거예요. 여기 은진 프로님이라고 되어 있죠. 제 이름이에요. 선생님들 이름 넣으셔야 돼요. 요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지금 PC 버전 아니고 다 스마트폰이시라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왼쪽에 거 누르셔가지고 사진 누르시면 돼요. 파일 누르시거나 해서 내 사진, 얼굴 사진 업로드 하나 해주시고 제가 프롬프트 드린 거 복붙해서 붙여 넣고 여기에서 색깔이라던가 이 문구 같은 것들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막 여기 이름은 제 거니까 선생님들 이름 바꾸시고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챗GPT한테 넣으시라고 여기 챗GPT에서 해보세요. 여기 네, 채팅창에 넣어드렸죠? 구글은 좀 민감해요. 네, 이런 데 조금 민감해서 얘네들이 한번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난리를 나요. 구글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몇 번 난리 난 적이 있어서 얘네들 구글이 조금 민감한 게 있어요. 사진 그림 그려준다던가. 그래서 지금은 그 10대라던가 뭐 초등생 이러면 재미나이에서 그림 안 그려줘요. 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던가 뭐 이런 초상권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구글이 조금 민감합니다. 뭐, 지브리 스타일은 거의 대부분 그려보셨을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넣었고, 그 지브리 나오면서 이미지 생성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면 제가 이미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누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지금 5가 나오면서 조금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많이 빨라지진 않아가지고, 이거 한번 그려보시고, PC 버전에서도 똑같습니다. 새 채팅, 그 화면 여시고 챗GPT 하나 더 여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개 열어놓거든요, 챗GPT. 여러 개 채팅창을 열어놓고 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아까 연필 모양의 새 채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두면 얘가 알아서 그림 그립니다. 새 채팅 열고 또 다른 것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미지 생성하는 거 기다리다 보면은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몇 개, 한 네 개인가를 준비를 해서 이것도 주제를 원하시는 주제로 바꾸셔도 돼요. 저는 지금 다른 회사 거여가지고 시설 관리로 했는데 뭐 여름 냉방병 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네컷 웹툰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손 씻기 방법 네컷 웹툰으로 그려줘 이런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 넣으시고 내 거 웹툰 스토리보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첫 번째 거 설명 대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서 뭐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수정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대화로 계속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났다 그러시면 내 거 웹툰으로 그려줘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밑에다 썼죠. 한글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리라고. 아직 한글을 얘가 100% 정확하게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고, 뭉개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밑에 한 줄 더 넣은 겁니다. 새 채팅 여시고, 네컷 웹툰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도 왼쪽에 선 두 개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대화 기록이 나와요. PC 버전에서도 이렇게 왼쪽에 내가 한 번이라도 대화했던 기록들이 챗GPT가 알아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선 두 개 누르면 내가 계속 그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것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챗채팅 여시고 두 번째 내거 웹툰 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는 첫 번째 거죠. 이렇게 날리고 새로운 창 하나 더 읽어가지고 메이크업 웹툰도 하나 만들고 또 새 창 하나 읽어가지고 네, 얘네들이 알아서 그냥 그릴 거예요. 이 상태면 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연필 모양 눌러서 새 창 여시면 그리고 네컷 웹툰 하시면 되죠. 그 웹툰 시작해서 이렇게 빙빙 또 돌아가죠. 그러면 또 놔두고 네. 세 번째 거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5라고 더 낫진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전에 쓰던 거랑.
네, 오타가 많죠. 그래서 제가 밑에 한 줄 더 넣은 건데, 그래도 오타가 나긴 하더라고요. 뭐 렌더링 이 글자도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네, 오타 날 때는 오타 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신다면, 네, 요거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5가지 넣었는데, 4가지만 해볼 거고, 얘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포스터예요. 포스터인데, 뭐, 이렇게 로고가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뭐, 회사 아니더라도, 뭐, 빵집을 한다 하면 빵집 로고가 있을 거고, 내가 이름으로 이니셜로 해서 로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로고가 있다. 그러면 그 로고 이미지까지 챗GPT한테 주고,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 포스터 안에 로고까지 이렇게 넣어서 포스터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내 로고가 있으면 로고 한번 넣어보시고, 로고가 없으시면 제가 요걸로 한번 해서 해가지고 넣어드릴게요. 프롬프트 보시고 내가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수정을 해보셔야지 나중에 프롬프트 또 쓰실 때 생각이 나거나 하시거든요. 챗GPT는 그냥 비율을 얘기 안 하면 얘가 알아서 비율 선택해서 그냥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1대1, 9대16, 16대9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9대16 썼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챗GPT는 가능하고요. 배경에 이걸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그림이 또 다르겠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어떤 걸 넣어달라 얘기했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 로고를 넣어달라고 했고, 중심 문구, 요 문구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도 뭐 광고처럼 해달라고 했고,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신뢰감 있는 톤으로 해달라. 요거 필요 없으면 그냥 치우시면 돼요. 요거 없다고 이상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서 보시고 필요 없는 문구 지우시고 내가 덧붙이고 싶은 문구 한번 더 넣으시고 배경은 제가 뭐 파스텔 톤, 블루, 민트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민트색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 색깔도 변경해 보시고 네, 텍스트도 컬러 박스처럼 강조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칸 쳐진 거고요. 등장 요소 여러 가지 썼는데 이것도 필요 없으면 바꾸시고 아니면 삭제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 작업복 또는 정장 차림 남녀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는 정장 차림, 남자는 뭐 기술자처럼 거의 보이죠. 그런 느낌 얘기하면 되죠. 내가 더 넣고 싶으신 건 한번 더 넣어보시고 여기서 빼고 싶은 건 한번 빼보시고 해서 나한테 맞게 바꾸시고 한번 해보셔야지 프롬프트 재미 들이실 거예요. 안 그러면 복붙만 하시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면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냥 무조건 복붙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터도 가능하다. 문구를 쓰면 써달라고 하면 써지기 때문에 저는 챗GPT 강사라서 줌 강의가 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줌 강의 뭐 이런 내용 쓰거든요. 그 문구도 써달라고 하면 넣어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포스터에 넣어줍니다. 제 사진을 넣겠죠. 거기에다가는 제 사진 업로드하고 네, 포스터 글자 쓰고 어떤 느낌 해달라고 쓰고 해서 포스터 만들 수도 있어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요거 조금 감을 잡으시면 그다음에는 요거 아이들이 있다면 뭐 손자 손녀도 괜찮죠. 아이들 사진을 넣고 그 첨부한 이미지를 캐릭터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모습 뭐 이렇게 마이크 잡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뭐 행동으로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행동이 있다. 그럼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티커로 그려줘라고 했기 때문에 스티커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프롬프트 사진을 첨부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내 사진이나 아니면 주위에 아시는 사진 해주고 싶으신 분 사진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면 네, 그럼 그 사진 넣고 이렇게 스티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사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의
스티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 위에다가 그 표정에 대한 이름도 넣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계속 그리고 계시죠? 그리신 분들은 여기 완성이 되면 핸드폰도 똑같습니다. 터치하시면은 다운로드 버튼 나오실 거예요. 저장이라고. 저장하시고, 네, 저장도 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같이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한 거 보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왔고, PC로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가져가시면 밑에 이렇게 아래 화살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내 PC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오른쪽 위에 이 분 모양이 있어요. 화면 크게 안 되네요. 이 분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나는 지우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 그 영역을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돼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지워줘. 그러면 얘가 다시 이 부분을 지워가지고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림 그려주신 분이 아직 없으실까요? 저도 것입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네, 그룹도 무료 예매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다 그리고요. 그룹은 일론 머스크가 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도 그 유명인들 있죠. 일론 머스크라던가 트럼프 이미지 다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딥 서치 기능 있어요. 그거 누르고 답변 받으시면 답변의 품질이 좋습니다. 네, 무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한글 버전 어떤 게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기업에도 가서 제가 글을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답변 받고 하거든요. 네. 아, 이미지. 그건 어디나 거의 비슷해요. 한글은. 네, 재미나이 거기에서 그려달라고 해도 깨집니다. 한글은 그래요. 그래서 아예 글자 없이 생성한 다음에 그 캔바라던가 디자인 사이트 가셔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이미지 글자 쓰시는 게 훨씬 좋죠. 아,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나와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 클릭하시면 오른쪽 위에 나와요. 오른쪽 위에.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는 이거 누르면 왼쪽에 붓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왔었는데 요즘엔 안 나오네요. 요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여기 써 있네요. 추가, 제거 또는 교체할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다가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한글 이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전에는 그 지브리 나오기 전에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 깨져갖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브리 나오면서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미 생성 한 번도 안 그리셨어요? 안 올려주실까요? 자, 그리고 내가 그린 손그림 있죠? 그 손그림도 챗GPT한테 넣고 약간 설명만 해주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그림,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아이 그림 넣어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럼 챗GPT한테 넣고, 네,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완성을 해주면 좋겠죠. 나는 여기다 종이접기 스타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종이접기로 나온 거예요. 스타일 아시는 거 있으면 아까 제가 이거 네컷 웹툰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실 때 짱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 이미지 짱구 스타일로 나와요. 이 스티커도 그렇고. 네. 스타일 아시는 거 있으면 짱구 스타일, 레고 스타일, 뭐 픽사 스타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라인 나이트 스타일 뭐 이런 거. 원하는 스타일 있으면 그거 넣으시면 그거대로 만들어줍니다. 아, 붓 기능이요. 유료에서만 가능한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원하는 대로 밑에다 써가지고 이거를 지워달라던가 아니면은 뭐 뭘로 바꿔달라던가 요게 가능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요 유료 쓰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써보셔가지고. 근데 유료에서만 가능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커 그리고 내가 꼭 이거 그림 사진 찍어서 뿐만이 아니라 PC에서도 그림판에다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 그림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한번 올려주셨어요. 아, 이쁘네요. 되게 귀엽게 나왔다. 그쵸? 너무 이쁘네요. 이런 거. 그쵸? 다른 분들 하신 거 보시는 것도 재밌죠? 오, 너무 귀엽네요. 12개로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변경해 보셔야지 되죠. 그죠? 좋습니다. 네, 하트 날렸어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로 갈 건데, 그 전에 유료 사용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바뀐 거죠. 바뀐 버전인데, PC 버전에서 챗GPT 5라고 되어 있는 이 버전을 클릭하시면, 네, 오토라던가 이런 패스트가 나와요. 이건 좀 더 빠르게 생각하는 시간을 정하세요라는데 얘가 알아서 챗GPT 5는 내가 질문한 걸 얘가 알아서 판단한 다음에 빠르게 답변할 건지 답변해야 될 질문인지 아니면 조금 생각을 조금 해서 답변해야 될 건지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오토로 놔두시면 얘가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답변을 받겠다라는 거고 테스트는 이제 빠르게 답변 받고 싶다. 얘가 답변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다 빠른 답변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걸 클릭하면 그냥 빠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싱킹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긴 한데 미니 버전은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싱킹은 좀 더 생각하는 거. 얘가 제가 여기다 조금 비유까지 해가지고 예시까지 넣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 조금 쉽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시랑 이런 걸 넣어놨는데 요 위에 것들은 이제 요 버전 테스트라던가 싱킹 요 버전이죠. 요걸 설명하는 거고 예, 밑에 거 있죠? 버전. 챗GPT 4.5, 4.5, 그냥 5.3, 5.4 미니. 요 버전, 이 모델들에 대한 그 예시랑, 위간좀 예시랑 그런 것들이죠. 챗GPT 4.5는 그냥 빠르게 답변하고 얘는 멀티모달에 특화된 거예요. 멀티모달이 뭐냐면, 그 글이랑 그림이랑 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이렇게 답변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건 챗GPT랑 제미나이가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대화도 되고 핸드폰으로 다 되죠. 그런 것들 다 가능한 거. 그리고 저는 4.1은 잘 안 쓰고 5.3를 제일 많이 씁니다. 추론이라서 답변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얘로. 얘는 조금 빠른 모델이긴 한데 저는 5.3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많이 나눠놔가지고 요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O5 쓰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유료냐고요? 예, 무료이신 분들은 이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챗GPT 5를 10챗, 10번 대화, 얘하고 채팅, 대화 나눌 수 있고요. 그 10번 대화에 그림이랑 파일 업로드랑 검색이랑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림도 한 4, 5개 그리면 못 그리고요. 파일 업로드도 2개, 3개 정도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유료 버전을 쓴 10챗 쓴 다음에 챗GPT 5 미니 버전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이런 모델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5 쓴 다음에 10채 정도 쓴 다음에 미니 버전 떨어집니다. 이거는 유료 버전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료 버전은 처음에는 5 나왔을 때 5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요 기능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얘가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안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조금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네. 아, 그거 여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왼쪽에 왼쪽 맨 밑에 설정 들어가시고 내 프로필 들어가시고 아이고 챗GPT가 아닌데 여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아 추가 모델 여기 일반에 추가 모델 이거 활성화되어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꺼져 있으면 그 밑에 그 O3 요게 안 나와요. 그쵸? 요거 켜주시면 나옵니다. 한글 이름이 목표기 되어 생성됩니다. 아 요거 이미지야. 네, 또 하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 한글 이름 이 이름요. 프로 그 유료 요금제 쓰시면 요거를 네, 다시 한글로 해서 정확하게 써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여기를 영역 표시 파랗게 한번 하신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네, 정확한 이름 넣으시고 다시 요걸로 고쳐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직 챗GPT든 어떤 인공지능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뚝딱 만들어내진 않고요.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로 넘어갈 텐데 얘한테 광범위하게 모호하게 질문을 하면 그저 그런 답변밖에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다가 표현한다고 하시면 돼요. 네, 머릿속엔 있는데 얘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물어보시라고 하면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얘는 전 세계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여기 예시로다가 들자 하면 얘한테 오늘 날씨라고 그냥 너무 광범위합니다. 얘한테는.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얘는 우리나라잖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한 게 있어서 대한민국인 걸 알고는 있지만 지역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몇 가지 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얘를 질문하는 이유, 질문하는 목적, 내가 어떤 결과치를 원하는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 얘한테 넣어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대답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질문했는데 뭐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광범위하게 뭐 질문하거나 그럼 사람도 그렇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네, 내가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얘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질문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얘한테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아이가 매일 떼를 쓰고 밥도 잘 안 먹어.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라고만 썼어요. 아이에 대한 정보도 안 줬고, 나에 대한 정보도 안 줬어요. 무조건 그냥 아이가 떼를 쓰고 밥을 잘 안 먹는다라고 질문했죠. 이렇게. 그랬더니 왜 아이가 떼를 쓰고 밥을 안 먹을까? 하고 발달적 특징, 관심 끌기, 뭐 대응 방법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얘한테 24개월이라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답변이 끝났죠. PC를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가져가면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메시지 편집.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면 이 메시지를 꾹 길게 꾹 눌러주시면 연필 모양 메시지 편집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 앞에다가 24개월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아까 전하고 어떻게 답변이 달라지는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자율성 발달 시기래요. 24개월. 질문에 대한 거에 막 적합하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죠. 24개월이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24개월에 맞게 부모가 해볼 그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한번 프롬프트를 수정했죠. 그럴 때에는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 슬래시 2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꺽쇠를 누르면 첫 번째 답변으로 돌아가서 답변 보실 수도 있고, 뒤에 거 꺽쇠를 누르면 현재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개월이라는 정보를 줬고, 세 번째는 나는 24개월 아이 엄마야 라고 해서 나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프롬프트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우리 여기에서 메시지 편집으로 프롬프트 수정해 볼게요. 나에 대한 정보를 넣었더니 내가 할래 요 싫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배우는 시기라고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고 엄마한테 이제 대처법까지 알려주고 음. 사진이 어떤 사진이야? 사진은 새 채팅 여셨을까요? 제가 아까 네, 질문이 주제가 바뀌면 새 채팅 여시라고 말씀드렸죠. 음. 아, 중년 여성 그림만 나오신다고요? 네. 그, 뭐지? 줌 화면에서 이 화면을 변경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위인가? 그 화면을 한번 변경해 보세요. 아, 공유를 다른 걸로 하셨, 네, 그쵸. 네. 네. 제가요? 저 공유 바꾼 거 없는데. 그런가요? 사진 올리는 건. 아, 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보육교사로 넣었죠. 보육교사로 넣으면 이제 아까 엄마랑 비교해서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겠죠. 나는 24개월 아이 보육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라고 넣었을 때 또 다르겠죠. 이제는 24개월을 보육하는 이 선생님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해서 얘가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요거보다는 요거를 넣을게요. 아까는 보육교사로 넣었지만 이번에는 오은영 박사로 넣었습니다. 내가 질문할 거에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데이터가 있는 그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러시면 그 이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점으로 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로 넣었어요. 너는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고 나는 24개월 엄마야. 그러면 챗GPT는 오은영 박사라는 관점으로 해서 내가 24개월인 엄마를 배려해서까지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챗GPT한테 오은영 박사라는 역할을 부여해 준 거고 나를 또 고려해서 답변을 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집의 차이를 이해하고 식사 태도를 바로잡고 구체적인 실천 팁, 오은영 박사처럼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역할 부여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르고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동사 몇 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얘가 해주거든요. 그러면 보시고 요런 것들도 있구나 하시고 그걸 자꾸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려줘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하고 비유까지 같이 넣었잖아요. 그럼 답변에다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예시와 비유를 넣어서 같이 답변해줘. 그러면 예시도 넣고 비유도 넣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써보세요.
만약에 보고서 2개가 있다. 보고서 2개를 얘한테 주고 두 보고서를 비교해서 어떤 보고서가 더 잘 된 보고서인지 너가 얘기해주고 너가 그걸 선택한 이유도 같이 답변해줘. 그러면 비교를 해서 이유까지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평가해달라 그러면 평가도 해주고요. 네, 정리 요약 다 되니까요. 다양하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챗GPT 하나면 영어 공부든 일본어 공부든 다 됩니다. 내가 말하면 그 내가 말한 답변을 평가해달라고 하면 평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 말하기, 쓰기 챗GPT로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얘가 한번 첫 번째 내놓는 답변은 초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놓는 답변보다 좀 더 내가 가공해서 했을 때 답변의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너가 이거 답변한 거 정확해?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저는 그 블로그 쓸 때도 한 번씩 얘한테 질문을 해요. 위에 글로 내가 업로드 했을 때 음, 담당자가 나를 채택하겠어? 제가 블로그 쓰는 목적은 담당자들이 저의 강의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얘한테 내가 블로그 쓰는 목적은 그거야 라고 얘한테 한 다음에 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선택이 되겠어?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해요. 얘가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냥 무조건 쓰지 마시고 네, 개선 사항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개선하면 좋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개선 사항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변한 걸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다시 답변을 해줘. 또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한번 다시 질문한다던가, 네,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단계도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변을 받으시고요. 지금 저희 답변 받았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하세요라고 이렇게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다시 시도하면 이 답변을 다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료 버전을 쓰신다면 다른 모델로 해서 답변을 또 다르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에는 이게 다시 재생성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이 없었어요. 이게 없다면 이 메시지 편집으로 가셔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또 다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해서 답변을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문에 나온 건데요. 얘한테 어느 분들은 되게 길게 쭉 장황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그 긴 잔소리 자녀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첫 번째라던가 아니면 마지막 걸 기억 제일 잘하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문 중요한 거죠. 얘한테 어떤 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지시문은 맨 위, 첫 번째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답변을 잘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유료 버전이라서 모델 선택이 나오는 거고요. 챗GPT 5는 유료 버전도 무료 버전도 같이 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버전은 무조건 챗GPT 5 10채 정도 쓰신 다음에 미니 버전으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시문은 맨 위나 맨 마지막. 그리고 맥락. 이 두 가지는 모두 써주셔야지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맥락은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넣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면 지금 내가 이 블로그 쓸 때의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어딘가 강의 갔다 온 걸 쓰는 거죠. 그때 상황을 쓰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강의를 했고 이분들의 상태는 어땠고 분위기는 어땠고 그래서 뭐가 좋았고 피드백은 이렇게 왔고 이런 설명들 있죠. 그런 거 맥락이에요. 맥락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꼭 쓰셔야 돼요. 지시와 맥락은 꼭 넣어주시고 이 지시문은 맨 위나 맨 마지막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 블로그 쓸 때 여기다가 뭐 블로그 글을 시청자, 시청자죠. 작성하고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면 줄바꿈이 PC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Shift 엔터 누르시면 손 3개 누르고 엔터 치고 여기다 상황 설명을 막 해요.
오늘 어디에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거 쓰잖아요. 내용을 쫙 씁니다. 이 선 세 개는 챗GPT한테는 선 하나 긋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시문과 내용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선 세 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구분할 때 선 세 개 쓰시면 되고, 아까 지시문과 맥락을 썼다면 추가적으로 이 주제는 지시문에 해당되는 거고, 옵션이죠. 얘한테 좀 더 쉽게,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라고 하면 초등학생이 알기 쉽게 문장과 길이를 얘가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처럼 써달라고 하면 단어도 좀 더 고급 단어 넣어서 길게 글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들. 만약에 편지를 쓴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친근하게. 그럼 그렇게 써줘요. 그런 부분들 옵션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얘가 답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나는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몇 글자, 제가 아까 2000자라고 썼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조절이 돼요. 몇 글자, 몇 문단, 몇 단어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얘한테 다양한 파일도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약에 작성했다면 그 보고서를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 해줘. 그럼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엑셀보다 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럼 위 보고서에 어울리는 시각화 자료가 어떤 게 있어? 라고 얘한테 물으면 어떤 시각화 자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몇 번째 거 선택하셔가지고 네, 요거 시각화 해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동사 활용하시고 역할 부여. 아까 오은영 박사라고 역할 부여 했었죠. 역할 부여해서 이 역할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질문해야 될 거에 대한 역할 부여를 누구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 역할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여기에 어울리는 역할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한 5가지 나올 거예요. 자료 업로드요. 어떤 업로드 말씀이실까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답변 드릴게요. 예, 퓨샷은 프롬프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한테 예시를 주고 요것처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3.5 버전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삼행시를 못 졌어요. 그래서 삼행시는 김뭐뭐뭐, 은뭐뭐뭐, 진뭐뭐뭐야. 경찰관으로 삼행시 지어줘.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거든요. 이렇게 퓨샷, 예시를 주는 걸 퓨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좀 더 잘 알아듣게, 얘가 모르는 걸 알려줄 때, 요 예시 기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업로드 위치요. 요 더하기 버튼이요. 스마트폰에서도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버튼 누르시면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PC 버전에서는 사진 업로드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있습니다.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 누르시면 바로 찍어서 업로드, 사진 누르시면 앨범에서 가지고 오는 거, 파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 올려서 네, 하시면 돼요. 사진 표본 폰은 네,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PC에서는 네, 파일이든 사진이든 다 가능하세요. 이렇게 업로드 가능하시요.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거기 엔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꺽쇠.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근데 PC에서는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셔야지 PC에서 줄바꿈 가능하세요. 얘한테 티키타카 대화하면서 답변을 받는 걸 멀티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턴이 훨씬 더 답변이 좋다. 아까 처음에 나오는 건 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답변보다는 얘하고 수차례 예, 티키타카 대화하면서 답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구분선 이 하이픈 백이죠. 키보드에서는 백이고요. 하이픈 세 개는 선 하나 긋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나한테 이렇게 샵 하나, 샵 두 개, 샵 세 개 있는데요.
샵 하나하고 띄어쓰기, 샵 두 개하고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샵 하나는 큰 제목, 큰 글씨로 해서 붉은 채로 나오고요. 얘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가장 큰 거죠. 샵 두 개하고 띄어쓰기 하시면 중간 제목. 색도 우리 큰 글자 숫자 하나, 숫자 1하고 가로, 숫자 1하고 동그라미. 이게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 단계 화면이 요거야, 멀티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샵 하나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마크다운 기법이에요. 요거 하이픈하고 별 두 개하고 이렇게 하이픈 하나 쓰는 거 마크다운인데 이따 뒤에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어, 하이 별이죠, 별. 키보드에서는 팔 위에 있는 별이에요. 그 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곳에 앞뒤로 하시는 거예요. 별 두 개. 그러면 얘한테는 굵은 글씨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줘야 된다 하는 것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어서 음슴체로 작성해줘 했는데 음슴체로 안 나와. 그러면 다시 프롬프트 수정하시면서 음슴체 앞뒤에다가 별 두 개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음수체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다가 앞뒤로 별 두 개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길게 질문하면 얘가 중간 날림 현상이라고 답변을 빼놓고 답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픈으로 또는 숫자 1, 2, 3으로 구분을 지어서 질문을 하면 빼놓지 않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하이픈하고 띄어쓰기 하시는 거 하시면 예, 얘가 그거를 좀 더 목록화 해가지고 구분해서 답변을 더 잘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제가 안 넣어놨네요. 마크다운은. 마크다운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다.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샵을 안 넣어놨구나. 원래는 여기 샵 하나가 들어가 있죠. 역할 지침,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이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선색이 들어갔죠. 여기도 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샵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식이 마크다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샵 들어가고 하이픈 들어가고 이렇게 정렬돼서 어, 구분되어서 조금 보기 좋게 사람도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챗GPT도 제일 잘 알아듣는 게 마크다운으로 했을 때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질문을 하면 빼먹지 않고 답변을 잘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분선이라던가 별이라던가 하이픈을 조금 네, 중요도에 따라서 가지고 쓰시면 돼요. 답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할 때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들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품질이 더 답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캡처. PC에서는 윈도우 Shift S를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더하기 버튼을 바뀌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챗GPT한테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먹혀요. 이제 안 되겠지. 들어왔죠. 그래서 캡처해서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얘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주세요. 그리고 어딘가에 글씨 있다? 복사해서 긁어와서 챗GPT한테 주고 아까 하이픈 있죠? 하이픈 3개 하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되죠. 위 데이터는 뭐야? 어떤 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써보시고 정확한지도 한번 물어보시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시면 얘한테 프롬프트까지도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화면 캡처요. 윈도우 시프트 S 세 가지를 같이 누르시는 거예요. 네모 있죠?
PC 버전에서 윈도우 키입니다. 그게 윈도우하고 시프트 키 그리고 알파벳 S 이 세 가지 같이 누르시는 게 캡처예요. 요거 한번 프롬프트 넣어보세요. 너랑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물어본 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 프롬프트까지도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어 표현 배우기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문장 문법 교정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회화 연습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뭐 리딩할 때 연습 쓰기 할 때 쓰기 연습할 때 이렇게 물어보래요. 되셨을까요? 오케이. 쓰기 연습한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주제로 5문장짜리 영어 글을 써줘. 저기 PC에서는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위에 쌍따옴표 해가지고 챗GPT에게 묻기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쏙 들어와요. 저는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엔터 합니다. 이 질문을 그냥 바로 내가 타이핑 안 해도 바로 되는 거죠. 5문장 써줬죠. 5문장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줘 하면 이 문장이 한글로 번역해주겠죠. 이렇게 5개 번역도 나오죠. 나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그럼 위 영어 문장 방에 그걸 뭐라고 하죠? 얘는 오타를 쳐도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읽기, 읽기 뭐라고 그러죠? 읽기 발음. 써이죠. 한글로 써주죠. 내가 읽을 걸 모른다. 그럼 그거까지 물어보시면 돼요. 영어 충분히 연습하시겠죠? 그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얘한테 그냥 다 물어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 얘가 다 써주잖아요. 네, 한글로다가. 하세요. 일본어든 영어든 다 가능하죠. 전 세계인이 쓰는 챗GPT니까요. 이렇게 영어든 일본어든 외국어 연습도 가능하십니다. 프롬프트 모른다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까 프롬프트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짧게 나왔잖아요. 좀 더 긴 거를 원한다. 그러시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요거를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는 프롬프트를 좀 더 너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서 코드화해 줘봐. 그러면 좀 더 긴 프롬프트가 생성이 돼. 네, 밥을 잘 안 먹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줘. 이렇게. 오늘은 조금 더 짧게 나오네요. 구성 요소 설명 나오는데 프롬프트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코드 블럭이라고 있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프롬프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코드 블럭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여기가 프롬프트예요. 그 복사 버튼 있죠. 그냥 바로 복사에다 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박스 되어지면 코드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코드 블럭에 나오면 복사 버튼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복사 버튼 눌러서 쓰시면 돼요. 나오죠? 프롬프트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했어요. 좀 더 구조화하고 해서 나오거든요. 고도해달라고 하면. 근데 오늘은 이건 영어라서 그런지 이렇게 짧게만 나왔는데 고도화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온 거 가지고. 나는 이걸로 공부할 거야. 어디 갔어? 이걸로 공부할 거야. 그럼 요 질문을 좀 더 고도화해줘. 이렇게 가는 거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벌써 50분이 넘었네. 50분이 넘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챗GPT가 시각화한 건데요. 많이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이상한 점.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어요?
그죠? 네모네모 깨졌죠? 네, 잘 발견하셨네요. 네모네모 깨졌죠? 여기 원래 제목이 와야 되는데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이거는 챗GPT 서버에 한글이 없어서 나오는 건데요. 폰트 파일을 얘한테 주면 됩니다. 폰트 파일 하나 올려드릴게요. 폰트 파일을 주고 얘한테 시각화 해달라고 하면 한글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현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해결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배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폰트 파일을 하나 올려.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폰트 사이트, 무료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폰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드렸는데, 그 폰트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폰트 파일을 넣고 시각화해줘. 그러면 네, 이 한글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시각화할 때는 폰트 파일을 같이 넣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시각화할 때는 깨집니다. 그래서 아까 워드 클라우드 있었잖아요. 폰트 파일 안 넣으시고 워드 클라우드 해달라고 하면 깨져요. 글자가.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시각화할 때 좋죠. 이거 같이 시각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지금 그 치수가 다 돼가지고 아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내일 하시면 되죠. 아니면 5시간 있다가 하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색깔 변경해달라고 하면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검은색 선그래프로 그려달라고 제가 여기 넣었잖아요. 색깔까지. 프롬프트는 이제 채팅창에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위에 거 한번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시각화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실생활 거를 네. 요것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아마 파일 업로드 안 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채시 다 돼가지고. 그냥 내 아이 책, 수학책이든 국어책이든 상관없어요. 네,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유사한 문제 몇 개 뽑아줘 하실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난이도 상중하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프롬프트까지 네, 난이도 상중하로 5개씩 뽑아줘 그러면 난이도 상 5개, 중 5개, 하 5개 이렇게 문제 뽑아줍니다. 그럼 내 아이에게 맞는 문제도 해줄 수가 있겠죠.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중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럼 그런 문제 유형을 얘한테 뽑아달라고 하시면 연습할 수 있겠죠. 난이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으로든 뭐 글로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재료가 이거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알려줘.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화장품이든 어떤 거든 네, 다 영어잖아요. 번역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화면 캡처해가지고 이미지 있으면 넣고 글자 추출 많이 합니다. OCR 기능이 돼가지고 글자를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 해달라고 하면 그 글자도 따로 빼줘요. 그런 기능들, 옷 뒤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영어잖아요. 다른 외국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챗GPT 카메라 비추고 이 옷은 세탁기 넣어도 괜찮아?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아까 저기 재미나이 카메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옷 뒤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걔랑 대화하는 거죠. 이런 해야 할 기능들 일들을 네. 모두 말하.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고 저희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이 시간 10시부터 12시 있고요. 어, 생활하시다가 적용을 다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늘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빠르게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 프롬프트 드린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목이 깨졌을 때요. 요거 깨졌을 때 제가 폰트 파일 하나 지금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요 폰트 파일 넣고 이 폰트 파일 이용해서 시각화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알면은 넣고 시각화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시각화했는데 깨졌어. 내가 폰트 파일 까먹었어. 그러면 폰트 파일 업로드 하시고 이 폰트 파일 이용해서 시각화 다시 만들어도 하시면 돼요. 네, 폰트 파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여기 프롬프트에서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사진 파일 추가 있죠? 요걸로 하셔가지고 폰트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위에 시각화 다시 그려줘 하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넣고 이 폰트 파일 이용해서 뭐 선그래프 그려줘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폰트 파일 시각화할 때는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내가 안 됐다. 요거는 해결하고 가고 싶다. 아까 이미지가 안 됐다. 하시는 것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있어요? 네, 없으시면 가 중심.